안녕하세요. 안전한 영양균 선생님입니다. 드디어 제가 책을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드디어 나왔어요. 제가 소방서에서 군생활을 하면서 안전교육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는데, 소방서에 있을 때 소방안전교육사라는 자격증을 알게 되었어요. 이 자격증은 국가 전문 자격증으로 교사나 소방관분들, 그리고 관련 직종 경험이 몇 년 이상 있으신 분들 응시 제한이 있는 자격증입니다. 오늘 영상 주제는 소방안전교육사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책 소개와 간단한 팁 같은 것, 그리고 제가 생각하는 예상 문제들, 그리고 어떠한 것들이 이전과 바뀌었는지에 대해서 꿀 정보들을 전해드리려고 카메라를 켜게 되었습니다. 그럼 바로 가볼게요. 소방안전교육사는 총 1차, 2차 시험을 치르게 됐는데, 1차에서는 소방학 개론, 응급처치론, 재난관리론, 교육학 중에 3과목을 선택해서 응시하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2차 시험은 소방청에서 자료를 제공하는 국민안전교육 표준실무라는 책을 기준으로 시험에 출제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출간한 책은 그 2차를 준비하는 책입니다. 왜 이 책을 봐야 하냐? 사실 2차 관련된 서적이 기존에는 한 권밖에 없다가 요새는 조금 더 나오고 있는 추세예요. 그런데 사실 이거는 말 그대로 안전교육 표준 실무라서 교육학 개념이 많이 들어있고, 수업 지도안은 어떻게 짜는지, 그리고 교사로서의 여러 가지 소양들은 무엇인지 교육학과 많이 연계되어 있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 출판사에서도 이 책을 내고 싶었는데, 이거는 소방안전교육사를 가지고 있는 선생님, 교사가 쓰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셨다고 해요. 그런데 제가 마침 소방서에서 2년 동안 생활을 하기도 했고, 그리고 저도 소방안전교육사를 응시한 자격증 보유자고, 제가 안전교육을 연구하고 있기도 하고, 그리고 교사라는 조건들을 다 맞추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소방안전교육사 2차 자료를 집필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여기에도 나와 있는데, 이게 논술형 시험이에요. 100%. 그래서 글을 쓰다가 또는 공부를 하다가 모르는 것들이 있으면은 제 유튜브나 인스타를 통해서 문의를 해주세요. 그러면 제가 보고 댓글 달아드리거나 필요한 정보를 추가적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되게 편집도 잘 해주셨는데 많은 분들에게 잘 쓰이는 책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시험 관련된 내용으로 이야기하러 가볼까요? 책은 소중하니까 이렇게 안고 영상을 찍어 볼게요. 우선 국민안전교육 표준실무라는 책을 기준으로 시험이 출제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소방청에서 얼마 전에 개정된 국민안전교육 표준실무를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 책은 2020년 국민안전교육 표준실무를 반영해서 다시 처음부터 쓴 책이고요. 완벽하게 그 내용을 읽고 제가 담으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전의 표준실무랑 이번에 개정된 거랑 뭐가 다르냐? 그걸 비교를 먼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 기본적으로 가장 많이 바뀌었던 거는 예전에 비해 훨씬 많이 교육학적인 요소가 들어갔어요. 제가 예전에 소방서에 있을 때 받은 건데, 이 책자 같은 경우에는 이전 시험에 반영될 때 교육학적인 요소가 너무 적다고 생각했어요. 저는 1차에 교육학 시험이 있으니까 2차에서 교육학을 안 보는 정도로, 아니면은 너무 수박 겉핥기식으로 내는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공부를 했는데, 소방청에서 이번에 개편을 하게 되면서 정말 많은 교육학 개념들을 넣었어요. 현장에서 많이 쓰이는 용어들이 되게 많이 담겼더라고요. 아마 교사나 교육대, 교육학 교수님들이 쓰는 그런 단어들을 그대로 가져와서 더 그런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래서 새롭게 추가된 내용이 뭐냐? 연령별, 계층별 발달 특성이 추가가 되었어요. 예전에는 정말 조금 간략하게 들어있던 내용인데, 이번에는 교재 전체 분량의 한 4분의 1 가까이를 이 내용을 넣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시험에 내려면 낼 수 있겠구나, 이번이 아니더라도 다음에는 낼 수 있겠다 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거는 안전교육의 평가가 완전 새롭게 그냥 통째로 생겨났어요. 교육에서는 사실 활동보다 교육 목표를 설정하면은 그 뒤에 교육 평가를 먼저 짭니다. 그리고 나서 목표와 평가가 계획이 튼튼하게 세워지고 나면은 중간에 활동을 계획하게 돼요. 그런데 평가가 예전에는 아예 언급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이번에는 평가라는 그 소 챕터를 하나 아예 만들 정도로 내용을 확실하게 넣었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시험에 출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디게인 캐리의 교수설계 모형이 추가로 들어갔고요. 그 외 내용들은 정말 많은 부분에 있어서 교육학적인 내용이 훨씬 많이 들어갔다
라고 총평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냐? 라는 말씀을 드려볼게요. 제가 추천하는 방법은요, 예전에는 이 소방청에서 준 책자를 그냥 바로 읽어도 솔직히 어려움이 없었어요. 내용이 워낙 적기도 했고 쉽기도 했고. 그런데 이번에는 교육학적인 요소가 정말 많이 들어가면서 요약이 더 필요한 것 같아요. 교사인 제가 읽어도 그 책자가 솔직히 좀 난해하더라고요. 개인적으로 쓰신 분은 정말 대단하신 분 같은데 제가 느끼기에는 좀 많이 난해했어요. 그런데 이거를 과연 소방관 분들이나 다른 분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을까? 설명이 너무 부족한 거 아닌가? 아니면 너무 논문어체 또는 논문 내용을 그대로 따온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갑자기 일반 분들한테 과정중심 교육과정, 과정중심 평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갑자기 언급하면은 좀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내린 결론은 우선 이렇게 시중에 나와 있는 요약본 책자를 먼저 공부하시는 걸 추천을 드려요. 저희 출판사에서도 얘기했던 것처럼 사실 이 2차 시험은 조금 교육 현장에 내용들이 담겨야 더 이해가 쉽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수업 모형 같은 경우에도 수업 모형 하나별로 다 활동 예시, 수업 모형 예시, 그리고 예전에 기출되었던 수업 과정을 쓰는 부분도 내가 예시 답안도 넣고 어떻게 만능 틀을 짜는지도 넣고 내가 할 수 있는 만능 답안을 만드는 과정도 보여드리고 그게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수업 모형 종류별로 만능 틀도 다 넣어놨어요. 그래서 필요하시면 그걸 그대로 가져다 쓰실 수 있게끔 쉽게 접근할 수 있게끔 교육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조금 더 교사의 입장에서 쉬운 교사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안내해둔 이런 책들을 보고 먼저 공부하시길 추천드립니다. 많이 써주세요. 제가 책을 거꾸로 들고 있었네요. 아무튼 이러한 책들, 특히 교사가 쓴 2차 책이 더 이해하기 쉬울 수 있다는 거, 그리고 현장의 내용을 좀 더 반영하기 좋다는 거 알려드리면서 이런 책들을 먼저 공부하길 추천드립니다. 이제 이런 책으로 공부를 하는데 처음에는 그냥 훑고 지나가는 식으로 그냥 전체적인 숲을 보는 개념으로 공부를 해주세요. 그리고 숲을 봤다 싶으면은 다시 처음으로 돌아와서 조금 꼼꼼히 보시되 여기에서 어떻게 공부하냐, 내가 실제로 소방안전교육사 또는 선생님이 되어서 교육을 한다면 어떻게 할까라는 그런 기준으로 공부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여기에 나오는 내용이 실전체험 수업 모형을 적용해라 또는 탐구중심 수업 모형 특징은 무엇이냐, 초등학생의 발달 특성은 무엇이냐, 이런 게 기출 문제였는데 그거를 접목시켜서 내가 안전교육사라면은 나는 실전체험 모형 중에 역할놀이 수업 모형을 할 것 같아, 나는 이게 내 특성에 맞네, 여기에서 알려준 예시 방법이 좋은 것 같아, 그럼 난 이걸 해야지 하면서 상상하듯이 공부를 섬세하게 해 나가는 게 두 번째 리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공부가 끝났으면은 만능 틀을 만드는 게 중요해요. 이거는 100% 논술형 시험이기 때문에 키워드가 들어간 만능 답변이 중요해요. 그래서 키워드를 넣은 채로 아무 문제나 아무 수업 모형에나 적용할 수 있는 만능 틀, 만능 답변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여기에도 수록을 해놨는데 중요한 부분에는 별표나 물음표 또는 공백, 블랭크를 넣어서 아무 단어나 다 넣을 수 있게끔 만능 답변을 예시를 수록해놨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나만의 만능 틀을 만드는 연습까지 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실제로 작년 기출 또는 2018년 기출에도 수업 과정안을 짜라, 수업을 계획해라 라는 문제가 나왔으니까 제한된 시간 안에 빠른 답변을 써야 수 있는 연습을 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만능 답변을 구성하는데 내가 너무 막막하다 그러면은 여기 뒤에 제가 기출문제에 대한 제 예시 답변도 수록을 해놓았고 제가 생각하는 각 챕터별 예상 문제 그리고 예상 답변도 수록을 해놓았으니까 그거를 한번 읽어보시면서 이 문장은 내가 그대로 베껴서 써야겠다, 이 문장은 내가 그대로 암기를 해서 쓸 수 있겠다, 그러한 방식으로 맞는 답변도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그때부터 조금 더 진득한 공부가 진행된 뒤에는 이 책을 바탕으로 그 다음에 소방청에서 준 기준 책자, PDF 파일 그런 것들을 활용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처음부터 소방청 자료를 보시면은 너무 막연하실 것 같아요.
이건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내용으로 제가 생각하는 출제 예상 문제는 무엇이냐면은, 일단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새롭게 생겨난 부분들은 분명히 내려고 추가를 했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그래서 딕앤캐리 교수 설계 모형 이 부분이랑, 그 다음에 기존에 출제되지 않았던 에디 교수 설계 모형은 꼭 보셨으면 좋겠고요. 수업 모형 부분에서 2019년도에 실전 체험 중심 그리고 강의 중심 요거에 대해서 차이를 물으면서 수업 모형을 했는데, 탐구 중심은 안 나왔잖아요. 안전교육이 사실은 행동주의를 기반해서 보통은 실천 체험 중심으로 많이 진행이 되는데, 이거를 탐구 중심으로 엮어서 생각해보면은 안전교육을 탐구를 어떻게 해서 가르치지? 라고 물었을 때 머리가 띵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꼭 생각해 보시길 바라고, 소방청 책자에 안전감수성 단어가 나오더라고요. 안전감수성은 현재 교육 현장에서도 정말 많이 강조하고 있는 내용이라서 안전감수성을 기르기 위한 탐구 수업 모형의 적용 예시를 제가 요 안에 수록을 해놓았으니까 필요하신 분은 확인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다른 예상 부분은 이번에 발달 특성이 되게 많이 들어갔다 했잖아요. 그래서 발달 특성에 추가가 된 부분 중에 기존에 출제되었던 초등학교 저학년 부분은 조금 가능성이 떨어질 것 같고요. 초등 고학년부터 중고등학생까지 조금 더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 중에는 좀 고학년이나 중학생이 더 나올 것 같아요. 그 피아제 이론과 관련 지어서 구체적 조작기, 형식적 조작기 이 부분이 조금 중첩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보시고, 책에는 장애인에 대한 안전교육도 나와 있는데 저는 여기에 장애인뿐만 아니라 노년기까지 추가를 해서 내용을 수록했으니까 전 국민을 위한 안전교육이기 때문에 그 부분도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교육평가는 꼭 보시길 바라요. 아예 통째로 새롭게 들어간 부분이니까 그만큼 가능성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안에 그 교육평가 설명과 각 평가 방법의 특징, 장단점, 그리고 예시까지 넣어놨어요. 그래서 정리된 책자를 보면서 공부를 해보시면은 이러한 교육평가법이 있구나. 그리고 그 중에 내가 만능 틀에 적용할 수 있는 교육평가법은 이게 되겠구나. 이거를 쓰면 좋겠구나. 이 수업 지도안 또는 이 만능 답변에서는 이 교육평가법을 꼭 언급해야겠다. 라는 식으로 만능 답변을 준비해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소방안전교육사 2차는 교사가 아닌 사람한테 교사가 되라 라고 묻는 시험이에요. 그런데 교사가 아닌 분들은 이 시험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교사가 될 수 있는 조금 단기간 만에 교사의 역할이나 교사의 입장, 교사의 필요한 소양들을 한 번에 좀 정리해서 넣을 수 있는 책이 바로 이 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외에 궁금하거나 필요한 사항 있으시면은 여기 적힌 대로 유튜브나 또는 인스타그램 아이디로 연락을 주시면은 제가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답변 드리도록 할 테니까 이 책 그리고 SNS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이 시험을 준비하시는 여러분들 모두 한 번에 합격하시길 기원 드리겠습니다. 안전을 지키는 그리고 안전을 위한 소방안전교육사가 되기 위한 길 과정에 이 책을 추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인생 첫 번째 책을 출판한 안전한 영양교육 선생님이었습니다.